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솔로몬 이혼 이야기라는 저희 블로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841조에서는 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부정행위 하는 거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은 후에 사후에 용서했다라고 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강제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들은 사전에 동의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혼 안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이까지 알아야 돼요. 실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실무는 어떠냐? 법원은 사전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후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전 동의가 있었어요? 아니면 사후에 용서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랬을 때 법원은 피고의 항변, 사전 동의나 사후 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전 동의와 사후 유서를 똑같이 다루지 않아요. 좀 다르게 큰아들, 작은아들 감정이 다른 것처럼 사전 동의와 사후 유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르게 다루고 있으니까 사후 유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전 동의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했느냐 이런 사실이 인정되려면 여러 정황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사전 동의나 사후 유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카톡 대화나 녹음, 문자, 각서 등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보통은 각서죠. 근데 그 각서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증 정도가 달라요.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해보면 아래 4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에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입증 정도가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각서를 많이 씁니다. 약간 애매하죠. 사생활이 뭔데? 이건 늦게 들어오는 거, 술 먹고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사전 동의냐? 많이 애매하죠. 이거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의 성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조금 냄새가 나요. 서로의 성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서로의 성생활? 이거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썼다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해지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사전 동의를 입증하기는 더 쉽긴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배우자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등 일체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배우자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사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냥 달래려고 썼다. 우리는 진짜 부부관계 좋았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패소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네 번째는 우리 부부는 쇼윈도 부부임을 확인하며 그 어떤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든 상대방 배우자의 일체의 성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전 동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아까보다는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 네 번째 내용의 각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 동의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냐? 아니다.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공부를 잘하고 1등만 했던 사람들이 다 변호사 하는데 여기서 꼬리 내리면 그거 변호사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또 변호사가 항변을 하느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배우자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해 보려니까 써주었을 뿐이다라고 당연히 항변하겠죠. 요거 항변 안 하면 바보입니다. 요거 항변 안 하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그 각서의 내용은 그 작성 당시 이야기일 뿐이고 그 이후 우리 관계가 좋아져서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우리 관계 좋았어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게 주장하니까 좀 애매해지죠. 소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받아치고 되치고 받아치고 되치고 그래서 이게 애매한 내용으로 항변할 수가 있어서 이걸 완벽하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판사가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입증하기 힘드니까. 비디오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서 쓸 때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정행위할 때는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무조건 이혼 사유를 삼을 수 841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니까는 그러면은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알면 C급 변호사. 아니다. 절대 아니다. 841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지 다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 사전 동의로 인해서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841조 때문에 부정행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 다툼이 있어. 그래서 가정이 파탄났어. 첫 번째. 두 번째, 그 파탄난 가정이 회복 불가능해. 또 세 번째, 그냥 살아라고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는 정도야. 그러면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규정만 다르다 뿐이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실익이 없죠. 1호를 이유로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든 6호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든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건 맞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사전 동의가 인정이 돼서 부정행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럼 6호로 해야 되는데 6호로 청구할 때는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만 인정이 되겠죠. 그 정도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근데 사전 동의가 있었다라고 항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각서나 카톡이나 문자나 녹음이나 이런 거로 잘 준비를 해서 입증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 법원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서를 잘 받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각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 동의가 있다고 판례는 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대방에서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내가 진이 아니게 써줬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고 그때는 그랬지만 부정행위할 때는 아니었다. 이런 항변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사전 동의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면 무조건 이혼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냐? 아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할 수 없지만 6호 기타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사유로 청구했을 때는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되거나 적게 인정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아셨으면 변호사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